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힘찬 출발의 신호를 알렸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들도 관심 있게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지켜봤는데요. 인수인 시절 윤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에 비춰보면 호남 발전과 관련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에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지역차별이 해소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정책의 지속성을 바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9년간 1조 6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한 한국에너지공대부터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신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 등 광주 전남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사업이 윤 정부에서 꽃을 피우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다 실패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윤 대통령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대통령 신분으로 참석하는 첫 정부 주간기념식이 5.18인 만큼 기념사를 통해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광주가 상당히 소외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좀 더 우리 광주의 그 투표율이 좀 적었다 하더라도 철저히 조금 광주를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 능력 위주로 인재를 뽑았다는 1기 내각 장차관 인선에서 광주 전남 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호남 차별을 노고라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인사차별이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전남 지역의 수건 사업인 국립의대 유치가 어려워지거나 광주시가 건의한 초고속도로 건설이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동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정부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지역이 자구의 노력, 자강의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은 사실 좋지도 않고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호남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임기 동안 그 말을 현실화시켜주길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청년 후보들이 개혁과 쇄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 공천을 받은 광역과 기초의원 청년 후보 25명은 관심과 지지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광주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정부가 옳은 길을 가도록 감시와 견제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산객들로 국립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등산객이 다리에 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산 바위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산에 올랐다가 무심코 약초를 캐먹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 등산객은 임산물 채취가 불법 행위인지 알지 못했고 결국 산악구조 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풀을 야생초를 두 이파리를 뜯어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리가 마비되면서 전혀 걸을 수가 없고. 국립공원에 있는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국립공원 임산물은 국가 소유재산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6년간 임산물 무단 채취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102명. 전남 지역에서만 작년 한 해 79명이 적발되고 이 중 12명이 입건됐습니다.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욕심은 나기는 한 것 같아요. 봄, 가을철 급격히 드는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 무등산 국립공원은 불법 채취가 산림 훼손과 건강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임산물 채취는 작은 양이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양이 모여서 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도 임산물 채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점 유의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이나 사유림에서 무단으로 산나물 산약초를 따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법적 처벌과 단속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클럽을 다녀온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진 20대 남성 A씨의 일행 3명이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알약 형태의 마약 엑스터시를 적게는 1차례, 많게는 3차례 복용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각자의 집에서 복용했다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광주 MBC는 특집 다큐를 통해 행방불명자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5.18 행방불명자 문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여태껏 피부치의 생사조차 알 수 없이 40년 넘는 세월을 보낸 가족들은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로 행방불명된 아들 재몽 씨를 42년째 기다리는 어머니 차초강 씨. 5월 17일 용돈을 벌겠다며 광주로 마늘 팔러 나간 재몽 씨는 대인시장 앞에서 계엄군의 차량에 실린 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냐 이놈아. 엄마는 이렇게 애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국립 5.18 민주묘역에 봉분 없이 묘비만 세워둔 아들의 뼈조각이라도 찾아주고 싶었다던 아버지는 4년 전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어머니 역시 유모차 없이는 거동이 힘든 상황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요. 그냥 언제 내가 전도환이가 여기 왔다고 할 때게 칼나겠는데 그때게 아파갖고 내가 못 갔어요. 5.18로 행방불명된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인정된 사례만 84건. 구묘역에서 신묘역으로 이장할 때 이 중 6명의 신원이 확인됐지만 아직 78명의 시민들은 가족 곁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단체와 달리 조직마저 사라져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소재나 생사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 전 행방불명자 가족회 관계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족을 대신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합니다. 당신들이 어떠한 죄를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행불자 가족으로서 너무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늙고 병든 행방불명자들의 가족. 그 가족들에겐 하루하루가 1980년 5월의 연장선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산단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기물에 묻어있던 인화성 물질에 불이 옮겨붙어 매캐한 연기가 퍼지면서 인근을 오가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폐기물 사이로 빨간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방제약품이 섞인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여수산단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5시 10분쯤. 일대에 매캐하고 짙은 연기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지나가는 운전자들도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은 불과 수미터 거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한 연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은 소방 인력 62명과 소방차 등 10여 대가 투입돼 7시간 만에야 완전 진화됐습니다. 화재 발생이 공장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새벽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수소방서는 폐기물에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가 섞여 있다 보니 진화에 긴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폐 페인트통에 남아있는 잔유물이 연소되면서 많은 연기가 발생해서 화재 진화에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폭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여천 NCC 여수공장을 특별 감독한 결과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열흘간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화재나 폭발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법 위반 사항 619건을 형사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461건에 대해선 과태료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특별 감독이 이뤄진 여천 NCC 여수 3공장에서는 지난 2월 열 교환기 기밀 시험을 하던 도중 폭발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 산발적 감염으로 1,5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순천 400여 명, 여수 300여 명 등으로 22개 시군에서 2,303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누적 사망자는 광주 541명, 전남은 4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346만 TOE로 석유 346만 톤의 열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낸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같은 규모는 전국 생산량의 1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 여파로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 전남 지역의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1,400여 대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줄었습니다. 전달인 2월에도 승용차 등록 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7% 이상 감소한 8,600대에 머물렀습니다. 3월 중 광주 지역 자동차 업종의 생산과 출하 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와 9.9% 감소했습니다. 산지 살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농협본부와 지역 농협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선제적인 3차 추가 쌀 시장격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농협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명시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시장격리를 공공비축미처럼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고 수확기에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남 지역 농협 보유 쌀은 역대 최대치인 반면 판매량은 감소하면서 최근 산지 쌀값이 1년 전보다 15% 이상 떨어졌습니다.